자, 3-1은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3-2부터는 이 이미지 데이터를 다양하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6개에서 7가지 유형들이 있어. 그래서 각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각각에 대한 성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유형은 뭐냐면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밝기를 변환하는 거야.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실제로 그 회색조 이미지도 똑같이 흑백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흑백 이미지랑 회색조 이미지를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흑백 이미지와 그 다음에 회색조 이미지와 그 다음에 컬러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흑백 이미지는 말 그대로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구성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회색조 이미지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명암까지 부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컬러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낸 이미지를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흑백 이미지는 우리가 각 픽셀마다 0 아니면 1의 데이터 값을 가진다라는 걸 배웠었죠. 자, 이게 전기 신호 개념이기 때문에 0이 이제 불을 껐다라는 의미에서 검정색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1이 불을 켰다라는 의미에서 흰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의 이제 8비트 이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1비트마다 0 아니면 1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8비트 이미지다라고 하면 총 우리가 2의 8승까지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어. 즉 256가지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색조 이미지의 경우는 0부터 255까지의 정수값을 우리가 데이터 값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고 밝아지고 그 다음 우리가 숫자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자, 요런 특징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행렬로 나타낸 게 행렬 A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각 성분에다가 50씩 더해줬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 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50씩 커져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커지면 이미지는 결국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밝아졌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 단순히 밝아졌다라고만 표현을 하게 돼버리면 이게 뒤에 나오는 유형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앞에 어떤 말을 붙여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밝아졌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밝아졌다.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9개의 픽셀이 전체적으로 50만큼의 밝기로 밝아진 거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밝아졌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에서 모든 성분의 100씩을 뺐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어두워졌다. 요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각 픽셀마다 100만큼의 밝기가 어두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에 계산한 결과를 한번 봐봐.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230에서 분명히 50을 더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280이 아니라 255가 나왔지.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우리가 최대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255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255를 넘는 데이터 값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255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280이 아니라 컴퓨터는 255 흰색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또 우리가 만약에 80에서 이제 100을 뺐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0이라고 적혀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의 최소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0의 경우는 컴퓨터가 얼마로 인식한다? 0, 검정색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결론은 이 두 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행렬에 모든 성분의 같은 수를 더하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밝아지고, 자, 그 다음 우리가 같은 수를 모든 성분에 빼준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어두워진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색조 이미지가 있어. 자, 요걸 나타내는 행렬을 A라고 할 건데, 자, 우리가 다음 행렬이 나타내는 이미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했거든. 자, 그럼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A에서 모든 성분에 얼마씩 더할 거기 때문에 50씩 더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픽셀에 50만큼씩 어떻게 됐다? 밝아진 이미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선 니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모든 성분에 우리가 50씩 뺐기 때문에 우리가 50만큼씩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라고 판단을 하면 돼서 우리가 보기에서는 기억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행렬의 실수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밝기를 변환시키자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앞의 유형에서 우리가 느꼈겠지만 결국은 각 성분의 값이 커지면 이미지는 밝아지고 값이 작아지면 우리가 이미지가 어두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걸 우리가 행렬의 실수배를 이용해서 각 성분의 값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작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A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각 성분의 2배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성분 값들이 모두 커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반면에 우리가 A에서 2분의 1만큼을 우리가 곱해줬으면 그러면 각 성분이 작아졌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각 픽셀들끼리 서로 균일하게 밝아졌는지 혹은 균일하게 어두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자, 아마 우리가 밝아졌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2배를 했을 때는 균일하게 밝아진 건 아닐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픽셀의 데이터 값이 80이랑 4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근데 우리가 얘를 2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160이랑 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픽셀 간의 데이터 값의 차이가 처음엔 40이었는데 나중에는 차이가 80으로 더 벌어지게 돼버렸지. 자, 이유가 뭐겠어? 자, 여기 있는 80은 80만큼 커져서 160이 됐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40은 40만큼 커져서 우리가 80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밝은 곳은 더 밝아지게 되고
어두운 곳은 조금만 밝아지게 돼서 얘네 사이의 명암 사이가 더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명암 구분이 조금 더 선명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밝아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 만약에 80이라는 데이터 값이 있고 40이라는 데이터 값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2배가 아니라 2분의 1만큼이 곱해졌다라고 하면 40이랑 20이 돼서 우리가 명암 사이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은 더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은 조금만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사이의 명암 차이가 줄어들어서 구분이 선명하지가 않아진다.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건 균일하게 밝아지거나 균일하게 어두워진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 말풍선을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배가 아니라 A라는 행렬에 1.2만큼만 우리가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각 성분이 이제 정수값이 아니라 소수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는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 말풍선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만약에 정수가 아닌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건 우리가 반올림해서 정수가 되도록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가 A라는 행렬을 우리가 K배 했을 때 자, 여기는 이 K 값이 1보다 크면 우리가 모든 성분이 커지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모든 픽셀이 균일하게 밝아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밝아져? 수치 차이가 더 벌어져서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조금만 밝아져서 픽셀 간의 명암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밝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를 우리가 실수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분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이것도 그냥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밝은 곳은 더욱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은 조금만 어두워져서 우리가 명암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3분의 1, 1보다 작은 이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성분값이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성질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보기에서 고르면 이건 우리가 기억과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3을 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 픽셀의 데이터 값이 커져가지고 더욱 밝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니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가 첫 번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자, 얘네 둘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 첫 번째 이미지는 왼쪽 아래에 니은자로 흰 색깔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오른쪽 위에 기역자로 우리가 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 둘을 합성하면 당연히 왼쪽 아래에도 니은자가 있고 오른쪽 위에도 기역자가 있는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게 행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행렬로 나타내면 흰 색깔에는 1 그리고 우리가 검정 색깔에는 0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흰 색깔은 1 그리고 검정 색깔은 0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합성한 이미지에 우리가 이걸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기역자로 1이 들어가고 니은자로 1이 들어가고 나머지에 0을 넣어주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앞에 두 행렬을 더한 결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두 개를 합성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각각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유형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우리가 합성에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와 같은 합성도 존재하거든?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장면이 전환되듯이 우리가 이미지가 겹치듯이 우리가 합성되는 경우가 존재해. 자, 우리가 여기 프린트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봐봐.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음료수 그림만 나타나져 있는데 이게 점점 우리가 화살표를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가 꽃병의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고 우리가 음료수가 그려진 이미지는 점점 희미해져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꽃병의 이미지만 남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음료수가 그려진 이미지를 A, 그리고 우리가 꽃병의 이미지가 그려진 행렬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A와 B의 알파만큼의 실수배와 1 마이너스 알파만큼의 실수배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여기에서 이 알파의 가중치를 우리가 조절을 해가지고 이 A라는 이미지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다가 점점 진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은 알파 자리에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1 마이너스 알파는 자동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때는 A 이미지만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만약에 알파에 0.8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B 앞에는 자동적으로 0.2만 곱해지게 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이 A 그림은 80% 그리고 B 이미지는 20%만 이렇게 합성된 요런 이미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파에 0.6이 가중치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B 이미지에는 자동적으로 0.4만 곱해지게 돼서 결국엔 우리가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음료수 이미지는 60%, 꽃병 이미지는 40%만 우리가 합성된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오른쪽 밑으로 네 번째 그림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번엔 40%, 60%가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림은 20%, 80%, 마지막은 0%, 100%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꽃병의 이미지만 나타나지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A, B를 우리가 A에는 알파, B에는 1 마이너스 알파의 가중치를 곱해서 우리가 더하게 된 합성된 이미지를 C라고 하면 이 알파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A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0에 가까울수록 B 쪽에 더 큰 숫자가 곱해지기 때문에 B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알파의 값을 1에서부터 시작해서 0까지 서서히 변화시키면 우리가 A 위로 B가 오버랩되면서 변환하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장면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이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그런 느낌의 식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선분 A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A, B가 각각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내분점이 합성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A의 좌표가 x1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x2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우리 내분점의 좌표 C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배웠냐면 자, 당연히 분모는 m 플러스 n 그리고 우리가 분자도 m 플러스 n이겠지? 자, 여기서 m은 크로스로 누구랑 곱해줘야 돼? x2랑 곱해줘야 되고 n은 크로스로 누구랑 곱해줘야 되겠어? x1이랑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하트자로 각각 분리를 시켜와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m 플러스 n분의 nx1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mx2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자, x1, x2 앞에 있는 숫자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합이 얼마일까? 자, 합은 m 플러스 n분의 n에서 우리가 m을 더했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똑같아서 약분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베타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A 이미지가 40%만 합성을 시키고 싶어. 그럼 우리가 알파 자리에 0.4라는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면 베타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얼마의 값이 가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 0.6만큼이 가중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결국 우리 이미지의 합성에 적용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 이미지로 우리가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회색깔 계열의 색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RGB 값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우리가 컬러는 RGB 값이 이렇게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색조 이미지의 경우는 RGB 값이 모두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요 색깔의 RGB 값을 확인해 보면 R도 148, G도 148, 우리가 B도 148. 우리 두 번째 명암의 회색깔을 우리가 RGB 값을 비교해 보면 R도 201, G도 201, 우리가 B도 201.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색깔의 RGB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R도 110, G도 110, 우리가 B도 110이라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 어쨌든 우리가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RGB 값을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그 동일하게 만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겠어? 이 RGB 값을 평균 내는 거야. 118, 209, 117을 우리가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서 우리가 148. 그 다음 144, 211, 248을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눠서 201. 그 다음 120, 62, 148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서 1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RGB 값을 통일을 시키면 우리가 이런 B와 같은 회색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색조 이미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근데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도 우리가 RGB,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밝기 정보만 우리가 추출을 해서 우리가 R에는 0.299, G에는 0.587, B에는 0.114의 가중치를 곱해서 우리가 이 L 값으로 우리가 통일한 회색조 이미지 변환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회색조 이미지로 만드는 우리가 필터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평균을 낸 값이 아니라 이런 좀 미세한 가중치들이 곱해져서 우리가 통일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꼭 우리가 이 L과 같은 식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왼쪽에 보면 우리가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변환 공식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4개의 픽셀밖에 존재하지 않나 봐. 자, 그래서 우리가 1,1 성분에는 R이 지금 102, 그리고 G가 136, 그리고 B가 30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102, 136, 32. 자, 그 다음 1,2 성분에는 R이 55, G가 233, 그리고 B가 66. 그래서 55, 233, 66. 자, 그 다음 2,1 성분에는 63, 112, 221 이렇게 되겠지? 63, 112, 21. 마지막 2,2 성분에는 82, 212, 24.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컬러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려면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평균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럼 1,2 성분부터 나타내면 우리가 1,1은 102, 136, 32 얘네 세 개를 모두 더해서 102, 136, 32 얘네 세 개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자 부분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204, 270, 270에서 우리가 3을 나눴으니까 90이라고 나타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2 성분을 우리가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54가 나오나? 55에서 233에다가 66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54에서 우리가 3을 나누면 되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18. 자, 그 다음 2,1 성분을 우리가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63이랑 110이랑 21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96? 196을 우리가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또 약분이 안 되네. 그냥 3분의 196이라고 나타냅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2,2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이랑 210이랑 24를 우리가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3으로 나누면 294 그리고 더해주면 318을 우리가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10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회색소 이미지로 변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면 빨간색 90, 그리고 우리가 파란색 118, 그 다음 우리가 초록색 3분의 196, 그리고 우리가 보라색 106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자, 우리가 3분의 196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가 여기에서 반올림해서 우리가 숫자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략적으로 65와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얘는 65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2,1 성분은 65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행렬의 곱셈을 활용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행렬의 곱셈을 여러분들이 배운 지 좀 됐기 때문에 이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네 두 행렬을 우리가 곱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에서 A는 M 곱하기 K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럼 이때 B 행렬은 아무 행렬이나 다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K 곱하기 N 꼴의 행렬일 때 우리가 곱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곱해줄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서로 어때야? 숫자 두 개가 같아야 우리가 곱셈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는 거냐면 m by n 행렬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by 3 행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2 by 3 행렬. 그냥 대충 성분 아무거나 1, 2, 3, 4, 5, 6 이렇게 넣어.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곱해져야 될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 행렬의 열이 3개니까 우리가 뒤에 행렬의 행도 똑같이 몇 개가 돼야 되겠어? 3개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는데 쌤은 3 by 2 행렬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뭐 요렇게 1, 2, 3, 4, 5, 6 뭐 요렇게 했다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결과는 뭐 by 뭐 행렬이 되겠어? 2 by 2 행렬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1행 1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앞에 행렬의 1행과 뒤에 행렬의 1열을 우리가 각각 곱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야. 1은 1과 2는 2와 3은 3과 곱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성분은 1 곱하기 1, 1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9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분은 14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행 2열 성분 한번 봐봐.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행 2열을 우리가 각각 곱해서 우리가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을 4, 5, 6에 각각 곱해가지고 우리가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은 4랑 곱해서 4, 2는 5랑 곱해서 10, 3은 6이랑 곱해서 18. 그래서 다 더해주면 32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2행 1열 성분은 우리가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에 행렬의 1열을 우리가 각각 곱해서 우리가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4는 1과 곱해서 4, 5는 2와 곱해서 10, 6은 3과 곱해서 18. 그래서 다 더해주면 3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행 2열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에 행렬의 2열을 각각 곱해서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는 4랑 곱해서 16, 5는 5랑 곱해서 25, 6은 6이랑 곱해서 36.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77이 우리가 2행 2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우리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1차 시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좀 복습도 해보면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